오늘 마지막이죠? 네. 이거 한옥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나오는데 지금 아쉽다, 그죠? 자, 오늘이 마지막이죠? 아쉽네요. 자, 한옥에도 정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경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어렵게 가보겠습니다. 아니 뭐 내가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줘요? 역사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한번 줘보시죠. 이건 이거 바로 경제 문제네? 자, 먼저 주어진 역사의 단서를 수집해 보도록 하죠. 네, 태종 때 큰 비가 와서 사람들이 빠져 죽는 피해가 발생하자 석교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석교는 이제 돌로 만든 다리가 되겠죠. 다음 세종 때 하천의 수위를 측정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영조 때 청계천. 이건 뭐 청계천이 범람하자 춘천 사업을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큰 비가 와가지고 하천이 자꾸 범람하니까 대책을 마련한 그런 역사적 사례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태종, 세종, 영조 요 세 왕을 지금 본 거예요. 근데 딱 본 순간 전 짐작했어요. 바로 서울, 안양, 청계천의 치수 사업입니다. 치수, 말 그대로 다스릴 치의 물 숫자, 물을 다스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리시설을 잘 해서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는 것, 이걸 치수라고 이야기하죠. 자, 실제로 한양의 청계천은요, 범람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무려 283건의 큰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청계천이 왜 특히 이 홍수 피해가 잦았냐면요, 비가 내리면 한양 주위에 있는 그 4개의 산에서 이게 물이 내려오면서 모여요. 게다가 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삽니다. 그럼 벌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무가 이 흙을 잡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쌓이다 보니까 청계천이 자주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나타난 세 왕의 치수 사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태종 때입니다. 주변 산에서의 그 벌목을 금지하고 뚝을 쌓고요, 청계천 바닥에 흙을 퍼내는 준설 공사를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약 5만 명이 동원된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바로 청계천 또 범람해요. 청계천의 그 볼륨한 공사를 진행하고 지류는 그대로 둔 게 아닐까, 이것 때문에 준설 공사가 실패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세종이 2차례 대규모 치수 사업을 진행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청계천 치수 사업을 정말 피할 수 없었던 왕이 있어요. 바로 영조. 자, 영조 때는요, 이땐 조선 후기잖아요. 이 한양의 도시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거든요. 상업활동 많아졌고요, 인구도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늘어난 이 한양의 인구가 물이라는 자원을 어디서 얻어썼겠습니까? 당연히 청계천 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청계천 수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쓰는 사람은 많아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염 심해지죠? 또 사는 사람 많아지니까 또 이 산에서 뗄감 막 마음껏 벌목하죠? 그럼 천으로 또 흘러 들어오는 토사 많아지죠? 당연히 범람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조는요, 본격적인 치수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천을 더 깊게 파고요, 물길을 곧게 정비하고요, 나무도 계속 심습니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춘천 사업에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춘천이란 물이 잘 흐르도록 이 개천 바닥을 깊이 파서 쳐내는 걸 말합니다. 백성들 역시 영조의 진심에 감동했고요, 또 본인들도 필요해.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게다가요, 당시 실업 상태였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6만 3천여 명이 이 춘천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일단 품삯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결국은 이 실업자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청계천 공사는요, 성공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좀 안전한 태도, 또 벌목이 심해지거나 천에 토사가 쌓이면 이거 언제 또 넘칠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영조는요, 청계천 공사 완료 후에 그 천의 수심을 측정하는 기둥인 그 수표에 경진지평이라는 한자를 새깁니다. 한 글자라도 이 흙이 묻으면 춘천, 하천을 파내는 사업을 다시 실시하라 라는 의미로 말이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1번 민영화. 요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인이 경영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조선의 치수 사업은 영조! 국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 맞습니다. 자, 영조가 홍수 피해를 막고 배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방을 보강하고 물길을 정비했던 준천 사업은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수로를 정비한 사례 맞습니다. 3번은 사회 간접 자본.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수도. 공공시설 맞죠? 청계천의 수로 정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4번은 치수사업. 말할 필요 없습니다. 청계천이 범람하는 피해를 막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역사 문제인데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경제 문제 같은데요. 자, 그럼 어디 진짜 경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역사 문제에서 보기로 나왔던 그런 개념이네요. 사회 간접 자본. 자, 사회 간접 자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라는 어떤 문제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시설들, 지금 공항, 항만, 댐, 도로잖아요. 이거 다 모두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자, 1번 생산성 향상, 지역균형 발전, 생활편의 증진. 자, 이런 효과 유발한다? 맞죠?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 2번은 직접 생산에 이용되지 않지만 생산과 소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맞죠? 다음 3번.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요구돼서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급한다. 이것도 맞죠? 도로, 철도를 건설하려면 그거 어떻게 개인이 합니까? 막대한 비용 드니까요. 근데 이때 이용요금 어떻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요금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결국 투자했던 만큼 수익으로 돌아오기까지 아이쿠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이거 사기업에서는 선뜻하려고 하기 어렵겠죠? 자, 다음 4번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게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오, 우리 팀이 이번 제일 잘 쳤다.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잘 치시는군요. 네.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이나 사기업이 쉽게 나서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일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조가 청계천 치수 사업에 몰두했던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국가가 백성의 삶을 위해 펼쳤던 다양한 노력을 좀 살펴보았고요.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일상을 지켜주는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경제 역사로 풀다. 오늘은 훈훈하고 따뜻하게 성공이었습니다.